48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그러니까 토요일 5시가 되는데요. 북한이 이야기한 48시간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또 도발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한반도 운명을 가늠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향해서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들어온 내용이긴 하지만 전시 상태까지 선포하고 또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인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이야기를 내걸었는데 20일 오후 5시부터 그러니까 48시간이 되니까 토요일 오후 5시가 됩니다. 우선 이 48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8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이제 부여해 준다는 의미보다 24시간을 한정 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8시간을 한정 지을 수도 있고 36시간을 한정 지을 수도 있는데 48시간이라고 해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의미지 다른 의미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한국 정부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짜인 시나리오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하면 한국이 대응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완전군장 다 꾸리도록 북한 군인들한테 얘기하고 미사일 지금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항복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항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거하라고 그런다고 철거하고 방송 중단하라고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군,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군인이나 주민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포탄도 또 야산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주목되는 게 일부러 야산으로 사격을 했을까? 그렇다면은 정말 경고성 도발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도 날짜별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목함지뢰가 이제 4일날 터지고 나서 이제 10일날 우리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거 밝히고 그다음에 14일이 북한이 아니다. 그리고 15일날 저희가 대통령이 또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17일날 UFG가 시작이 되고 또 18일에는 개성공단에서 5% 임금 문제로 6개월간 난항을 겪다가 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 날 포를 저희한테 야산에 이렇게 쐈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고 이러한 그 시간선상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하는 이렇게 태도를 보이면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대대적인 지난번에 그 연평도 도발처럼 대대적인 포를 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노렸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남남 갈등을 더 조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서 북한이 중단할 거를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국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뒷배경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를 국제무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그 논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일발의 폭발 국면으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삐라살포, 확성기 방송은 노골적인 심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글쎄 이 북한이 얼마나 이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사실상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군부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남 선전 선동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양근까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북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다급하다는 겁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 사실상 총참모부 명의로 발표도 하고 지금 김영철이 총정찰국장이거든요. 김영철이 총정찰국장 명의로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서 김양근 대남선전 선동부장까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대북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발이 있고 나서 뭐 우리도 대통령 주재로 한 45분 동안 NSC 회의를 개최를 했지만 네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직접 소집을 했습니다. 이 비상 확대 회의라고 해서 네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인데 이게 우리로 치면 NSC하고 똑같은 거죠? 성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6명이 그 노동당 그 군사위 그 확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보면 이제 군인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당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정에 해당되는 거는 김계관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나름 그 당군정이 모여서 이번에 그 확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서 합의를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면요, 그 김정은 체제 하에 와서 군사당 산하에 있는 그 군사위원회를 그 확대 회의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한 6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준전시 체제를 얘기하면서 앞에 비상을 붙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2013년에도 보면 비슷하게 지금 요번에는 준전시 상태로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처음 가동을 했는데 그때는 앞에 또 1호 명령태세를 또 제안을 해서 저희를 또 한번 저것이 뭔가라고 한번 혼선을 가져왔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이 들어와서 그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도 정상 국가처럼 모든 거를 협의하에 조정하에 정책을 조율해서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그런 겁니다.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고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당위성을 좀 부여하려는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 비상확대 회의에 이제 누가 참석을 했는가 좀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김영철이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직접 하기도 했지만 광복 70주년 때 있지 않습니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할 때 김영철도 그렇고 리영길도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어디가 있나 싶었더니 바로 이 대남 도발을 직접 그동안에 지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그때 안 나왔을 때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왜 그 두 사람이 이영길이가 총참모장이고 총정찰국장이 김영철인데 이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숙청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뭐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총참모장과
정찰 총국장인 김영철의 작품이 이번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오늘 오전에 이제 속보로 김정은 위원장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이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봐서는 준 전시 상태하고 전시 상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 전시 상태라고 하는 전시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양쪽 간에 포격이 있다든지 한국으로부터 무슨 뭐 간첩이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 내리는 것이 준전시 상태예요. 한국은 이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 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진돗개 사태 하나가 발령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준전시 상태가 선포돼 있는 거고 한국으로 봐서는 지금 진돗개 하나가 선포돼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바로 전시 상태 선포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전시 상태 선포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전투 준비 태세를 하기 위한 대북콘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준비 태세죠. 방어 준비 태세를 5단계, 4단계, 3단계 뭐 점점 더 올려 나가는 건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진돗개 상황이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한국은 대북콘 상태로 넘어가고 북한은 전시 상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요, 박사님. 그 김양건 통전부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앞으로 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율배반적이기도 한 게 현재 사태를 좀 수습하고 어떤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부터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라는 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도발을 했다가 갑자기 또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하나 제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당황하지 않았는가, 우리 대응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대응이 너무나 즉각적이고 명확하고 단호하고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김양건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총참모부를 통해서는 대응하는 입장을, 군사적인 대응態勢를 높이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특이한 점은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많은 그 담화문이라든지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치 군사적인 회의를 했다. 정치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사적인 대결로만 치닫지 않겠다.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DMZ 지뢰 도발하고 또 포격 도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8시간 이내에 대북 심리전 중단 안 하면 또 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혀 좀 앞뒤가 안 맞고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북한이 해왔던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봐야죠. 한쪽으로는 이렇게 뭔가 싸우고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뭐 대화하자고 그러고 또 대화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이걸 이제 양면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봐야 되고요. 만일에 이제 이 대화에 우리가 응하면 북한에서는 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김양건이가 대남 선전선동부장인데 나와서 첫 번째 얘기할 것이 철거해라, 방송 중단해라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회의 결과는 지금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못한다. 그러면은 그 회의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안 들어주고 우리가 회담에 응하지 않을 거 미리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전양면 전술의 아주 특징적인 게 이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대북 심리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경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될까요? 북한이 그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존엄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이 국민이죠. 국민의 요번에 그 하사 두 분이 지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지른 걸 보면은 최고 존엄을 우리한테 먼저 해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는 저희는 대북 방송용
확성기라는 비물리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비물리적인 저희 반응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유를 거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넘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비물리적인 대응에 대해서 북한도 역시 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반응과 대화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역시 최고 존엄을 강조를 한다면 상대편인 우리한테도 최고 존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봅니다. 상황에서 지금 앵커분께서 우리 한국 정부하고 군이 대응하는 것을 강경하게 대응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조금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도가 저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그럼 제가 대응하는 겁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댔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꿇어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가 칼을 2번이나 연속으로 댔어요. 한 번은 목함질에 대고 이번에 포격 도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강경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위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이건 강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칼을 들이댔나요? 우리가 먼저 했나요? 목함질에 우리가 설치했나요? 우리가 먼저 포격 도발했나요? 다 북한이 먼저 한 건데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전부 다 발뺌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강경 대응한다라고 얘기하거나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은 대북 심리전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군,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른 데 가서도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전쟁을 연구하신 분들,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이 무서워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전쟁이 2발 앞으로 뛰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 국민이 일치 단결이 돼서 그 전쟁에 맞서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전쟁이 2발 뒤로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단결해서 북한의 이 공갈에 넘어가지 말고 일치 단결해서 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준 전시 상황을 선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직접 3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주는 메시지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의 의지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근데 신뢰성의 문제, 크레더빌리티의 문제입니다. 나의 대응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북한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대통령의 그 상군 사령부 방문도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현장 지휘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바로 즉각 대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열수 교수와 이효령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